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 보테닉 가든 국립식물원에 와 있습니다. 국립식물원은 미 의회 바로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 중에 한 곳인 이곳에서는 식물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비롯해서 경제적, 생태학적 중요성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8세기 말 미국을 건국하면서 신생국가의 국민들에게 자연과학의 기초인 식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수도에 식물원 건립을 계획했는데요. 그 노력 덕분에 1820년 국립식물원이 설립됐습니다. 식물원은 실내 수목원과 야외 정원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내 수목원은 기후나 테마별로 전시를 둘러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시된 식물은 총 2만 6천여 종이라고 합니다. 4,000평 규모의 국립식물원은 1년 내내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고요.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지구 전체의 산소 20%를 생산해내는 아마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여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4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번 산불로 인해 아마존의 드넓은 열대우림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생태계마저 파괴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 지점 근처 주민들에게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일부 지역에선 도로와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작년 대비 85% 늘어난 산불로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군병력을 투입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커진 화염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 7개국이 2,200만 달러를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이번 산불 진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이런 제안들이 지원을 빌미로 주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라며 지원금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에게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넘게 의회 정회를 요청하고 여왕이 이를 승인해 영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의회가 10월 14일이나 열리게 되는데 그때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예정일인 10월 31일까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과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의회 반대 없이 강행하려고 의회를 멈추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여름 휴가 중인 의원들은 9월 3일 의회에 복귀하면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는데 존슨 총리의 전격적인 조치로 9월 10일부터 의회 문이 닫혀 노딜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존 보커우 하원 의장은 헌법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고 야당 지도부는 여왕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의회 정회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야권으로서는 의회가 문을 닫기 전인 다음 주에 총리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다시 총선을 치르는 방법이 있는데요. 존슨 총리 역시 불신임안이 처리될 경우 곧바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 동칼리만탄으로 이전된다는 발표가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 섬이 전체 국토의 7%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제 편중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번 수도 이전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카르타는 인구 문제 외에도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고층 건물 급증에 따라 지반이 바다로 가라앉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면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진 상태입니다. 새로운 수도가 될 동칼리만탄 지역은 자카르타에서 북동쪽으로 약 1,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포퓰리즘이 다시 고개 들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한 후안 페론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 에바 페론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에비타.
거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치 노래 가사처럼 페론 부부가 불러온 포퓰리즘의 망령은 70년이 지나도록 아르헨티나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14일 소득세 인하, 최저임금 인상, 유가 통제, 복지 보조금 확대 등 총 7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서민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Para los empleados en relación de dependencia van a recibir hasta 2.000 pesos extra en su bolsillo en septiembre y octubre, porque vamos a hacernos cargo del Estado de los impuestos conocidos como aportes personales. 마크리 정부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570억 달러의 규모의 초대형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등 긴축 재정을 펼쳐왔는데요. 이달 초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득표율이 부진하자 IMF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포퓰리즘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전에 따르면 포퓰리즘이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행태,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국가의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눈앞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대중이 선호하는 선심성, 대중영합 정책만 추구하는 정치를 일컫는데요.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신용을 떨어뜨리지만 온 나라가 중독되면 쉽게 고칠 수 없어 망국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이 포퓰리즘의 남용으로 큰 고생을 했는데요. 이들은 왜 망국적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초반에 언급한 페론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46년 취임한 민족주의 성향의 페론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막강한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출기업이나 자본가에게서 거둔 부를 노동자 빈민에게 재분배해 서민층의 소득을 늘리고 내수시장을 키운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를 페론주의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정부는 대표 수출품인 곡물을 독점 구매해서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을 서민 보조금과 복지 증진에 투입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으로 페론 정부는 집권 초기 아르헨티나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매년 20%씩 증가시켰습니다. 또 무상의료, 최저임금 인상, 은퇴자 연금 확대 등 전 국민에 대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확대했는데요. 마침 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전후 복구 특수로 인해 아르헨티나산 곡물과 공산품의 수요가 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페론 정권은 GDP가 25%나 상승하며 호황을 누렸지만 이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1950년대 들어 주요국의 전후 복구가 대부분 완료되면서 아르헨티나산 제품의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무리한 복지로 인한 만성적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해 정부는 외국에서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 직접 돈을 찍어내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연 50%까지 치솟았습니다. 서민 소득은 늘었지만 돈 가치가 폭락해 구매력이 떨어졌고 무역 적자와 경기 침체로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페론 대통령은 1955년 쿠데타로 실각하고 아르헨티나는 경제난, 구제금융, 긴축 재정을 반복하는 불안정의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에는 군부, 신자유주의, 좌익 성향 정권들이 난립하면서 제각각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치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가장 편리한 포퓰리즘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연달아 통치한 키르치네르 대통령 부부는 방만한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떠올랐는데요. 좌파 페론주의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세금으로 국민 지갑을 채워주며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Más de todo lo que hemos hecho porque necesitamos también más escuelas, más caminos, más hospitales, más salud. Yo quiero contribuir a hacer eso. 전기, 휘발유, 물, 대중교통 보조금, 무주택자 집세 보조금, 실업자 자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연금 수급자 수를 2배로 늘리고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는 등 재정에 무리를 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단기간에 추진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공무원 조직을 확대했는데요. 키르치네르 정권 출범 전 230만 명이던 공무원은 2014년 390만 명으로 70%나 늘었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하는 일 없이 월급만 받는다는 의미의 뇨키로 불리며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2015년 물러난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은 또 다른 페론주의자와 손잡고 이번엔 부통령 후보로 출마해 10월 대선에서 또다시 페론주의 정권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한때 중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잇따른 경제 위기로 인해 1956년 IMF에 가입한 이후 작년까지 29번이나 IMF 구제금융의 신세를 졌습니다. 2001년과 2014년에는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청에 따르면 어린이의 50%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아르헨티나 국민은 아직도 정부가 모든 걸 지원해주던 페론 시절의 향수에 빠져 페론주의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Obviamente voté a Fernando Fernández porque creo que lo que estaba pasando es que nos estaban sacando el futuro. 국가 최고 지도자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포퓰리즘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히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라는 사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자,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썰매에 누워 얼음 트랙을 활주하는 겨울 스포츠 루지. 그런데 스트리트 루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트리트 루지. 루지가 썰매니까요. 스트리트 루지라면은 경사진 길에서 타는 썰매를 말하겠죠? 네, 맞습니다. 누워서 포장도로를 내려오는 이 스포츠는 미국에서 야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VOA 센트럴의 취재를 통해 스포츠를 즐기는데 나이나 성별은 무관하다는 걸 직접 보여준 CJ 윌킨슨 씨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네, 자 그럼 윌킨슨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Sometimes we let our age, we let our number define us. It's like gray hair bothers so many people and it just limits happiness. And I think once we can become comfortable in who we are and what we're doing and create a life that we love, it changes everything. My name is CJ Wilkinson and I'm a mom, a hospice nurse, but when I'm riding my street luge downhill, people know me as Mama Wilkie. People think I'm a real thrill seeker, and I find it thrilling, but it's also very peaceful. It's almost a spiritual experience for me. It's so quiet in my helmet. Street luge helps get rid of the anxiety and the stress and depression that sometimes I'm dogged with. Working as a hospice nurse, it can be really challenging and I feel heartbroken sometimes. And it just provides a release so I can come back and be as good as ever the next day. It's almost like flying on the earth. Not too fast. I'm old. Next week I'll be 55 years old and I started about 3 years ago. This is what it looks like to wake up with Lyme disease. Very hard. Well, I know you thought you were going to die. I was told I was probably not going to make it, remember? Yeah. Luge gave her motivation to keep going because otherwise she was ready to give up. And when we found the low dose immunotherapy, that was a key thing. That turned things around and made a big difference. It's still part of my stay well strategy, and I can't imagine not doing this. So I am the skate mom of the community. I love all the people I ride with. We don't litter, Cade. You can't litter twice. Like every time we go down the hill, she makes sure we have everything. If we fall or if anything's happening, she's right there if you need anyone to hear you out. My favorite part is that she's super fast. Like she's faster than all of us. So. The maximum speed that I have achieved was 70 miles an hour on a training run in Colorado. It was mind-boggling. It was so fast. I hope that I encourage other women, whatever your passion is, if it lights your heart on fire, start it back up. Anything's possible at any age. Just keep doing what you love.